네, 전문가와 이 사안 한 발 더 들어가 봅니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나와 있습니다. 앞서 보도 보셨지만 김정은 위원장의 방중 여러모로 눈길을 끄는 대목이 많은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예, 제가 보기에도 몇 가지 특징을 발견할 수 있는 것 같아요. 6년 만에 방중이라는 게 눈에 띄고요. 네. 그리고 북한 지도자로서는 다자 외교 무대에 처음으로 참석을 하는 거거든요. 네. 지난 5월 달에 한번 기회가 있었습니다. 러시아 전승절에 러시아 측에서 초청을 했지만 참석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번이 이제 첫 다자 외교 무대라고 하는 점이 또 눈에 띄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는 이 김정은의 참석을 계기로 북중러 정상이 한 자리에 모이게 되는데 네. 이게 사실 앞서도 얘기했지만 김정은의 할아버지인 김일성이 1959년에 전승절 행사에 참석했으니까 지금 70년 만에 참석을 하는 것이고요. 아마 이번에 가장 주목을 받는 인물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그 방중 배경을 놓고 여러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역시 우선적으로는 중국과의 관계 복원을 염두에 둔 부분이 있겠죠? 예, 그러니까 2022년 러우 전쟁 발발 이후에 러시아와 북한 간의 밀착 관계가 굉장히 깊어졌거든요. 특히 동맹 조약을 체결하고 파병을 함으로써 일종의 혈맹을 맺는 반면 중국과의 관계는 다소 좀 소원해졌고요. 네. 작년에 수교 굉장히 중요한 시기였지만 고위급 그런 접촉과 교환이 없었기 때문에 앞서 보도에서도 나왔습니다만 지금 러우 전쟁 종전으로 지금 가고 있고 이후의 상황을 염두에 두고 아마 김정은으로서도 중국과의 관계 복원을 염두에 둔 그런 방중 결정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북중러 연대에 참여해서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려 한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 어떻게 보세요? 예, 그렇죠. 지금 사실 김정은 위원장은 시진핑 주석도 여러 번 만났죠.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도 이 3번이나 만났고, 그리고 푸틴 대통령은 사실 김정은에게 빚을 졌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는 상당한 자신감, 그다음에 당당함을 가지고 이제 3자 연대에 동참을 함으로써 그동안 북중러 연대라는 말은 있었지만 사실 세 정상이 한 번도 모인 적이 없었거든요. 네. 그러나 이번에 본인이 이 행사에 참석함으로써 자연스럽게 3자가 모이게 되는 것이고 북중러 3자 협력의 어떤 촉매가 된다는 점에서 김정은의 존재감을 높일 수 있는 그런 계기라고 판단했을 겁니다. 네. 그리고 조금 더 길게 보자면 미국을 염두에 뒀을 수도 있다는 해석도 있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러니까 2018년에 트럼프 김정은 첫 정상회담이 있었는데 그 직전에 중국을 방문해서 시진핑 주석과 만났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트럼프와 만나기 전후 계속 중국과 만나서 밀착을 하면서 노선을 공유하고 공감을 했었는데 이번엔 그때하고 좀 상황이 달라요. 다만 이런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과의 유대를 과시하면서 금년 내에 만나고 싶다고 이번에 정상회담에서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도 이번에 중국 방문을 통해서 나와 만나고 싶으면 내가 원하는 그런 조건으로 만나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무언의 메시지를 미국 측에 주고자 하는 그런 생각도 있어 보입니다. 네, 그 한미 정상회담 이후에 북한이 우리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지만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는 아무 얘기를 하지 않았거든요. 그렇죠. 그런 부분도 좀 특이한 부분이었는데요. 어떻게 보셨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 김정은 위원장으로서는 2018년 트럼프를 만나고 싶어 할 때와 많이 다르긴 하지만 네. 그러나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상황이 변화되고 있고 트럼프 대통령과 만나서 자기가 원하는 조건이 된다면 네. 이익이 될 수 있거든요. 네. 그런 차원에서 미국을 굳이 자극할 필요는 없다. 따라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만날 여건을 만들어 준다면 만날 의지도 있어 보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역으로 시진핑 주석이 김정은 위원장을 초대한 이유는 뭐라고 보시나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 중국과 북한의 관계는 순망치한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입술이 시리면 이가 시리다. 그럴 정도로 중국에게 있어서 북한은 굉장히 전략적으로 중요한 그런 위치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했듯이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과 만나기를 원하고 이런 상황에서 중국으로서는
김정은 북한을 잘 관리할 필요가 있다라는 그런 필요를 아마 느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이재명 대통령은 초청했지만 우리 대통령이 참석하지 않는 쪽으로 결정이 나면서 네. 아마 적극적으로 북한 측에 참석을 요구하지 않았을까 이런 추정을 해봅니다. 네. 시 주석도 이번 전승전 행사를 통해서 미국을 견제하려는 그런 의도가 있겠죠? 그럼요. 지금 시진핑 주석이 내세운 것이 중국몽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2050년, 2049년 지금 중국 건국 100주년이 되는데 그때는 미국을 밀어내고 중국 중심의 그런 질서를 만들겠다. 그렇다면 지금 이번에 보면 전승절 행사에서 내놓을 첨단 무기들 네. 미국을 압도하겠다라는 거거든요. 네. 이걸 이제 미국도 염두에 두고 지금 인도태평양 전략을 추진하고 특히 미국은 중국을 견제하는 데 집중하겠다. 동맹국은 자국 역할을 좀 강화해라. 그게 소위 말하는 동맹의 현대화거든요. 네. 제가 볼 때 이번에 중국은 미국을 의식한 이런 행보를 보일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그렇다면 이번 그 행사에서 그 북중러 3자 회담이 별도로 열릴 가능성은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저는 상당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모이는 것이 사실 처음이거든요. 그런 걸로 봤을 때는 시진핑 주석으로서는 이렇게 푸틴 대통령 또 김정은 위원장 북중러 정상이 한 자리에 모였을 때 네. 자연스럽게 3자 회담을 하고요. 그것이 최근에 강화되고 있는 한미일 안보 협력에 대한 어떤 견제구를 날리는 그런 기회에도 염두에 둔 포석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지금 중국과 러시아의 회담은 잡혀 있죠, 이제. 예, 그렇죠. 중국과 러시아는 뭐 당연히 이번에 만나게 될 것이고요. 네. 그리고 아마 자연스럽게 러시아와 북한, 러시아의 정상회담도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것이고 네. 그 연장선상에서 3자 회담도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네. 그 중국은 이 열병식에서 그 참석하는 정상들의 자리 배치에 신경을 많이 씁니다. 네. 김정은 위원장의 자리는 어디가 될까요? 그래서 제가 좀 상상을 해봤거든요. 네. 일단 중국 측에서 이번 참가하는 정상들을 발표할 때 그 순서를 푸틴 다음에 김정은 위원장을 거명을 했거든요. 네. 그렇다면 전 2015년을 떠올립니다. 2015년에 박근혜 대통령이 방중을 해서 전승절 행사에 참석을 했는데 네. 그때 당시 보면 시진핑 주석을 중심으로 해서 오른편에 푸틴 대통령, 그다음에 박근혜 대통령이 섰거든요. 네. 그렇다면 아마 10년 전 박근혜 대통령이 섰던 그 자리에 김정은이 설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가장 높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네. 그 우리나라에서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가잖아요. 이 북중러 연대를 끈끈하게 하는 자리라면 우리의 설 자리가 좀 좁은 셈인데 우리는 어떤 스탠스를 취해야 할까요? 저는 지금 김정은 위원장이 국제 무대에 대비를 해서 외교적인 어떤 그 역할을 하는 것을 굳이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전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이걸 통해서 우 의장이 이번에 가면 자연스럽게 또 중국이라든지 다자 그런 그 리더십들을 만나게 될 텐데 네. 우리 대한민국 다시 말하면 대화를 통해서 외교적으로 한반도의 평화를 이루고자 하는 그런 뜻. 그래서 북중러 정상이 만난다 하더라도 중국 측이 발표했듯이 진정한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서 기여하는 만남이 되기를 원한다. 그런 메시지를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이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